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분석 리포트는 바이오 AI입니다. 또 이쪽도 나눠볼 이야기가 참 많죠. 먼저 저희가 산업 환경부터 따져보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생기면 규제가 거기에 맞춰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 쪽도 규제가 계속해서 또 뭔가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은 지금 현재 이제 기술 발전만큼이나 이제 규제 환경의 변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바이오 시밀러의 임상 일상 생략 허가라든지 혹은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3차원적으로 배양하여 만든 이제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이제 동물 실험 대체라든지 혹은 이제 해외 제조소를 불시 점검하는 등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또한 안전성과 이제 품질 기준을 이제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이제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를 규제 변화를 맞추지 못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출 차질이라든지 승인 지연과 같은 그런 리스크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은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규제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이제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AI 기술이라고 합니다. AI가 바이오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AI는 이 현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이 전반적인 효율성을 좀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이 신약 개발이나 뭐 신약 개발이 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좀 가장 좀 비효율적인 분야 중 좀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좀 도입이 되면서 이 호부 물질 탐색부터 이 데이터 분석까지 좀 전 과정이 좀 빠르고 정밀하게 좀 바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AI는 방대한 이 생명과학 데이터를 좀 학습해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도출을 하고요. 이 의사결정을 속도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이 연구개발 방식 자체를 좀 빠르게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전략 자체를 좀 재설계하는 이 핵심 축으로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가 제약 바이오의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예시도 있으면 저희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바이오가 AI와 이제 결합을 한다라면은 의료 산업의 이제 거의 모든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AI는 이제 유전체 정보라든지 혹은 이제 병리 이미지, 환자 이력 등 방대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제 진단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는 거에 일단 중점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이제 영상 판독 기술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제 위험한 암에 대한 징후를 이제 찾아내는 거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뭐 AI는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한 스크리닝이라든지 혹은 이제 약물 상호작용을 예측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독성 분석을 통해서 복잡한 과정을 자동화하여 이제 개발 기관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AI를 활용해 가지고 신약 탐색 플랫폼을 이제 플랫폼에 투자하여 몇 년이 걸리던 연구를 이제 수개월로 단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제 조기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지 혹은 치매, 암과 같은 이제 고위험 질환을 이제 사전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밀의학이라든지 맞춤형 치료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등도 이제 AI와 바이오의 이런 합해진 산업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개인별의 맞춤형 처방 시대를 지금 앞당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바이오와 AI 기술은 진단, 치료, 그리고 예측 분야까지 전 영역을 혁신하면서 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말 맞이하게 되는 변화가 이제 급변하는 상황이 점차 나타날 텐데 이럴 때 동물 실험 대신 AI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앞으로는 이 동물 실험을 대신해서 이 AI를 활용하는 흐름이 실제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FDA는 이 동물 실험을 단계적 폐지와 함께 이 AI 시뮬레이션과 이 오가노이드 실험을 좀 대안으로 좀 도입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공식화했는데요. AI는 약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를 좀 예측을 하고 이 부작용이나 이 독성 가능성도 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약 개발의 초반 단계에서 동물 없이 좀 실험이 진행이 되는 좀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가노이드는 사람 장기와 좀 비슷한 구조로 좀 만든 이 세포 모델이라서 실제 인체 반응이 더 정밀하게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AI와 함께 이 초기 실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AI에 관해서 분석 리포트 풀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나 종목에 대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문역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AI라고 하니까 일단 범위가 좀 넓어 보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과 집중해야 될까 궁금해지는데 노은민 자문역님은 어떤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AI로 만드는 이제 신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후보 물질을 이제 도출하고 발굴하는 것에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임상 시험 대상자에 대한 선별이라든지 진행 과정을 이제 최적화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고 또한 이제 임상에 대한 기간도 단축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이제 유전체에 대한 정보라든지 혹은 이제 치료 반응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환자의 맞춤형 치료법에 대한 설계도 가능해지고 제약사와 R&D의 효율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대한 특허 만료라든지 혹은 이제 임상 실패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대안으로 AI가 각광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빅파마와 이제 빅테크의 투자가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 결국 이제 AI는 신약 개발 자체의 이런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고 미래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AI 신약 쪽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봤고요. 김지훈 자문역님은 어떤 쪽이세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이 오가노이드입니다. 그 이유는 좀 간단한데요. 이 규제는 더 강해지고 있지만 이 환자 맞춤형 신약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가노이드는 단순히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이 기술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이 세포를 기반으로 한 이 맞춤형 실험이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밀 의료와 그리고 이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이 거대한 흐름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좀 맞는 약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약을 좀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오가노이드는 임상 전에 약물 반응을 좀 예측하고 선별하는 핵심 도구로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 실험 효율을 넘어서 이 제약 산업의 이 미래 방향성과 이 연결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AI라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여러 글로벌 업체들과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현재 수준은 뭐 어떨까요, 상황이? 네, 이제 국내 바이오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대비해 가지고 뭐 기술적인 이제 잠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뭐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나 연구의 인프라 면에서는 좀 이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이제 중국에 이어 가지고 AI 신약 개발에 대한 수준은 세계 4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뭐 임상 데이터에 대한 공유나 활용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한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고요. 이건 그 와중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은 이제 자체 플랫폼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뭐 K 멜로디라는 그런 연합학습 기반의 이제 AI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중점 분야로 정해져 가지고 규제 완화라든지 민간 투자를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좀 이제 발전시키고 있고요. 결국 우리도 이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기술 제도 정비가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개별 기업별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최근 이 국내 기업들도 AI 기술을 좀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시로 뭐 세 가지를 좀 들어드리면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이 사람의 세포를 기반으로 한 이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이 AI 전임상 플랫폼을 좀 개발해서 이 미국과 유럽의 이 바이오 기업들과 이 공동 연구를 좀 체결하면서 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좀 넓혀가고 있고요. 이 이지케어텍은 이 병원 정보 시스템에 AI를 접목한 이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좀 개발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아랍에미리트 등 이 중동 국가의 국립병원에 좀 수출하면서 실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신테카 바이오는 이 자체 이 AI 플랫폼을 좀 통해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좀 발굴을 하고 이 미국과 유럽 제약사들과 이 공동 연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AI 기반 이 신약 개발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국내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무기로 실질적인 이 글로벌 수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협업은 많이 하는데 본 계약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신약 개발의 이런 높은 비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낮은 성공률을 극복할 대안으로 이제 AI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국내 AI 신약 개발 사업은 아직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 좀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협업은 활발하지만은 본 계약이 없는 현실은 후보 물질에 대한 비인상 성과 부족과 좀 데이터의 인프라에 대한 미비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미국은 이제 이미 조 단위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정제되어 있는 임상 데이터라든지 혹은 GPU 등 인프라, 전문 인력 등이 모두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비임상 같은 부분을 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국내 제약사들의 이제 보수적인 계약 관행들도 성장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 AI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뛰어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성과로 이제 증명해야 진정한 이제 빅딜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필요한 건 이제 정밀한 데이터라든지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제약사들의 신뢰 회복한 이제 기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종목을 저희가 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에 앞서서 또 투자자분들께 앞으로의 업황 전망을 김전 자문역께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바이오 분야에서 AI 활용이 앞으로 훨씬 더 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보조 역할에 좀 그쳤다면 지금은 이 약물 후보 탐색부터 이 실험 설계, 이 부작용 예측까지 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이 AI가 직접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개발 기간을 줄이고 이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AI 기반의 이 신약 개발 흐름은 계속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주고받지 않고도 이 AI로 공동학습하는 기술도 좀 등장을 하면서 이 보안은 지키면서 이 협업은 가능한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좀 중요한 변화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기업과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분석 리포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차트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도 만나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훈민 자문역과 탑3 종목을 또 하나하나 발굴해 볼 텐데 탑3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탑3 종목은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이제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먼저 바이오 AI주 탑3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AI 유전체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결합한 정밀 의료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제 보유한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자체 개발한 플랫폼은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부터 약물 재창출까지 이제 전주기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데이터 해석이라든지 적응 능력에서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희귀 질환 그리고 면역 질환 등 이제 고난도 영역에서 신약 후보를 발굴해내고 기존 방식보다 개발 기간이라든지 비용들을 이제 낮출 수 있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K-바이오나 AI 신약 개발에 대한 육성 정책에서도 전략적 기업으로 이제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신테카 바이오는 기술력이나 확장성이나 정책적 수혜, 이 3박자를 모든 차세대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탑3로는 신테카 바이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탑2는 그럼 어디일까요? 네, 탑2는 이제 신규 상장했던 이제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네네. 로킷 헬스케어는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 재생이라든지 정밀 재생 의료 분야에 이제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체 개발한 이제 3D 바이오 프린터는 인체 조직을 실제처럼 구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맞춤형 인공 조직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발이라든지
피부 재생 그리고 연골 재생 등 재생 치료가 어려운 분야에서도 이제 치료 성과를 입증을 받으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AI 기반 조직 설계라든지 혹은 이제 환자 맞춤형 시제품 제작까지 자체 기술로 구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글로벌 수준의 기술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급증할 수 있는 이런 재생의료 시장에서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민자문역의 AI 바이오 관련해서 저희가 탑 2까지 만나봤습니다. 대망의 1위죠. 탑 1은 마스터픽으로 확인하시죠. 네, 마스터픽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은 이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채널 내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자문역 분들의 종목 분석 리포트와 또 시황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차트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탑 1, 마스터픽 궁금합니다. 힌트부터 좀 나눠주시죠.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바이오 AI 탑 1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은 AI 기반으로 이제 신약 후보 물질과 적응증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약 개발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약물 재창출이 가능하고 임상 실패율을 낮추는 이런 이제 효율적인 모델로 이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외 이제 80개의 제약 바이오 기업과 협업하면서 이제 B2B에 대한 실적과 신뢰도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AI 관련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을 마스터픽으로 탑 1으로 꼽으신 경쟁력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바이오 AI라는 단어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에서 AI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시대를 이제 준비해온 기업으로서 이미 수많은 제약사와 협업하고 실제 시장성과 이제 검증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후보 물질 탐색이 아니라 AI로 이제 적응증까지 함께 예측하고 실제 전임상 단계에서도 이어가는 결과 중심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좀 이제 장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용하지만은 지금 이제 곧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와 수치가 나타나게 된다면 본격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AI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기술, 실적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끝난 기업이라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암이라든지 난치성 질환, 희귀 질환 등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글로벌 특허 기반의 이제 후보 물질 포트폴리오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좀 강점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국내 AI 기업 신약 개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성과 중심의 실질 계약 성과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완성도 측면에서 탑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신다면 적극적으로 리뷰 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정보 전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문역이 직접 고른 엄선한 그 탑 1의 종목 마스터픽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된 분석 리포트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